궤도 연남점에 와주시면 맛있는 커피가 공짜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시고 네, 제시고의 제이노입니다. MG가 카페로 태어난다면 바로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궤도입니다. 후! 네,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궤도의 최시우입니다. 내일의 창업이라는 이제 창업 스타트업에서 이제 총괄 디렉터도 겸임하고 있고 이래저래 다른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시우입니다. 와, 궤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 상호와 브랜드에 관련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궤도라는 게 뜻이 순환을 의미하는 이제 끝과 끝이 이어져 있는 계속 도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이름을 지을 당시에는 좀 짧고 굵고 임팩트 있는 그런 이름을 원했었고, 제가 선순환이나 선한 영향력, 지속 가능성 약간 이런 가치들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궤도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게 됐고, 매장마다 서브 타이틀이 다 있어요. 이제 서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랑과 평화, 뭐 연남에는 이산과 혈질, 그리고 이제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서와 무질서, 5월 중순에 이제 경기도 화성에 대형으로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또 교류와 화합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여러 작가님들과 같이 공간을 교류와 창출하는 화합. 그런 매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좀 설정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장사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카페를 창업을 할 때 낭만만 보고 창업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에는 그쵸. 영리적인 활동을 당연히 맞아요. 해야 되는데 손님들을 끌어오는 하나의 장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킹을 1차적으로 하되 이제 2차적으로 재방문까지 이어지는 거는 저희의 몫이지만 1차적인 후킹은 저희가 충분히 인위적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했었는데, 그 가치들이 결국에는 제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게 발현이 되지를 않아요. 거기까지만 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아줄 때부터 그 가치가 진짜 실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궤도의 뭐 그런 프로젝트 준비 기간은 많이 걸렸을까요? 그 기간적으로? 제가 항상 창업 같은 거에서 뭔가 세미나를 하거나 이제 이런 걸 할 때 부동산 구하는 데가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상가가 사실 되게 비싸기도 비싼 거고 이제 좋은 공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준비 기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부동산을 보세요? 또 재밌는 얘기일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단은 무조건 권리금 없어야 됩니다. 이제 2층이든 3층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뚜렷한 목적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권리금을 줘가면서까지 내가 목 좋은 자리에 굳이 들어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서촌을 선택한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동네 자체 정취가나 이런 게 되게 좋았는데 아, 너무 좋죠.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2년이 돼가는데. 와, 맞아요. 그 궤도 매장은 서촌도 그렇고 연희도 그렇고 다 2층이에요. 네, 서촌은 3층. 네, 서촌은 3층이고. 네. 그리고 사실 뭐 지하철역으로부터 막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역세권 좀 아니고. 네. 좋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좀 되게 재밌는데, 뭐 첫 번째 권리금이 없어야 된다가 있었고, 뭐 또 다른 부분도 있을까요? 어떤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역세권이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역으로부터 어느 정도 한 10분, 15분 내로는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묶어서 갈 수 있는 어떠한 좀 좋은 장소들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 묶어서 간다는 거를 좀 맛집이 있다거나 좋은 카페가 있다거나 아니면 동네 자체가 뭐 산책하기 좋다거나 뭐 이런 요소들이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시너지를 받을 어떤 요소들을 많이 고민한다. 네. 코스를 짠다고 하잖아요. 데이트 맞아요. 코스를 데이트 코스나. 짜면은 네. 카페 하나로는 안 끝나요. 뭐 카페 2개 갔다가 밥 먹고 뭐 술집을 간다거나 뭐 와인바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다들 움직이니까 하루를 잡고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궤도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 뭐 새로운 아이디어는 어떤 습관이나 우리 보스의 루틴을 통해서 얻게 됐는지. 그런 거는 일상 속에서 얻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저는 되게 번개를 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번개가 땅 치면은 그걸 그냥 바로 꺼내서 적는 정말 그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되게 카페가 많잖아요. 진짜 범람을 하잖아요, 그냥. 그쵸. 그리고 문 닫는 카페도 그만큼 많고. 네, 네, 그렇다 맞아요. 보니까 나만의 새로운 무언가가 없으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커피를 오래 했지만서도 어떤 챔피언 타이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대단한 테크니션도 아니에요. 저희 헤드로스터가 커피 훨씬 더 잘하고 그런 것들이 저만의 경쟁력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만의 경쟁력을 찾은 거죠, 저는. 내가 없는 경쟁력들은 고용할 수 있는 인원들로 정말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숨겨진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잘 발굴해서 팀을 꾸리는 게 저만의 방법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맞아. 네, 내가 혼자 다 못하죠, 솔직히. 그걸 쉽지 먼저 않습니다. 아 내가 이거 못하는구나라고 주제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네.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죠. 근데 거기서 재방문을 창출을 하는 건 결국에는 식음료에 대한 본질이죠. 커피의 맛, 디저트의 뭐 신선함이나 맛. 왜냐면은 아무리 뭔가 자극적이고 요래도 맛없으면 안 가거든요. 맞아요. 한 번 가고 마니까. 이거는 어떤 아이디어로 좀 나오게 된 건지 한번 다시 얘기를. 그 오더라는 개념이 딱 기본적으로 그냥 질서라는 그런 키워드거든요. 직역을 했을 때 디스오더는 무질서겠죠. 네. 근데 이제 커피 바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각각의 유기체라고 봐도 무방한 한 거죠. 그러면은 정말 무질서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혼돈과 뭐 파괴 약간 그 자체지. 그쵸. 뭐. 무질서도가 끝까지 도달하면은 결국에는 남는 건 혼돈, 카오스밖에 없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이론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적용을 시키고자 저희가 터치를 하든 안 하든 계속 같은 속도로 같은 곳을 따라 움직이는 궤도, 그러니까 이런 질서 이런 거를 표현을 하고자 했던 거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커피의 어떤 레시피나 뭐 그런 것도 물론 하겠지만은 네. 가장 많이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요소는 뭔가 이 매장하면 떠오르는 딱 그 무언가겠네요. 좋습니다. 뭐 이런 어떤 컨셉이나 이런 요소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매장이 좀 컨셉을 잡을 때 좀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그게 궁금해지네요. 저는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겹치지 않아야 한다예요. 오리지널리티인 거죠. 사실 그냥 기본적인 커피바는 겹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겹치지 않고 되게 신선해야 하고 도전적이어야 하면서도 과감해야 한다. 그렇지만 대중들에게는 자극적인 요소잖아요. 자극적인 요소죠. 네, 자극적이면은 컨텐츠가 그만큼 빨리 소비가 된단 말이죠. 전시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도 맛있어야 되고 디저트도 맛있어야 되고 디스플레이 하는 방식도 잘 만들어야 하고 이런 거를 되게 복합적으로 구상하다 보니까 하나의 그냥 공간이 탄생을 하는 그런 거죠. 또 되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시도가 누군가는 했으니까 나중에 또 뭐 어떤 카페에 가면은 뭐 상하차 로봇이 커피를 줄 수도 있고 좋은 카피의 예시가 또 많이 나오니까는 네네네. 또 그럼으로써 또 이 문화가 또 하나 또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아 좋습니다. 또 재밌는 얘기들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또 그 본질 이제 커피나 메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네오코리안이라는 크리에이티브 그룹에 소속도 해 있는데요. 거기서도 다 작가님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한국적인 작업을 하시거든요. 이제 한국적인 메뉴들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콩가루랑 인절미를 쓰지 않아도 뭐 경단이나 백설기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비주얼적으로 네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우리 궤도 보스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되게 또 스타일이 좋고 이런 멋있는 바리스타 분들이 많아요 매장에. 네. 아니 그런 좀 멋진 팀원들과 좀 이렇게 같이 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니 이게 근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봐요. 얼굴 보고 뽑냐, 뭐 스타일 보고 뽑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스타일 좀 보고 뽑은 건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드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게 맞죠. 맞아요. 기왕이면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 관리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보통 포트폴리오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일도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한다라는 거죠. 겉멋이 드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분들을 2차 면접까지 봐가면서 신중하게 뽑았을 뿐인데 모아놓고 보니 그래. 그런 그렇게 된 그런 거예요. 하나의 네. 어떤 통계가 나온 거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제시고 내 구독자 고고님들께 하고 싶은 말. 저희가 뭐 서촌이랑 연희랑 연남에 이렇게 매장이 3곳이 있는데 아마 오시면은 후회는 안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한 번쯤은 이제 방문해 주셔서 네. 어쨌든 이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궤도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시고